문구 브랜드 니어 멜로우 준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 도전 과제 소개와 이유, 주차별 계획 활동과 실제 이루어진 활동 비교, 매주 결과물, 문제점과 해결 방법, 최종 결과물 소개, 활동 결과물이 진로에 활용된 방향, 진로 학기제가 끝나고 앞으로 진로 개발에 대한 계획, 느낀 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이자 인도네시아 전공생인 권나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전공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한 케이스로 내년부터 문구 작가가 돼서 문구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포토샵 일러스트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제 취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 진로와 연결이 되면서 문구 작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전 과제는 저만의 문구 브랜드 니어 멜로우 준비라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진로학기제에 세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진로학기제에서는 처음으로 문구 세상을 접하고 만들어 보면서 꿈에 대한 확신을 얻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번 진로학기제가 시작되는 그 공백기 대략 6개월 동안 저는 소품샵 알바를 하면서 직접 문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수업을 통해서 졸업을 하고 니어 멜로우라는 문구 브랜드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진로학기제를 통해서 니어 멜로우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기본 단계인 예를 들어 캐릭터 설정, 제품 제작, 상표 등록, 홈페이지 제작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은 계획과 실제 활동을 비교한 표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문구 제작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고 네이버 스토어 오픈일을 매우 앞당겨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제가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니어 멜로우 캐릭터를 완성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였고 제품 제작에 실패한 경우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캐릭터가 완성이 되고 제품 몇 가지를 완성했지만 홈페이지 오픈까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3주차부터 일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리를 늘 써왔고 다이어리 꾸미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언젠가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3주차에는 계획대로 다이어리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 다이어리 공장을 찾고 어떤 다이어리를 앞으로 제작할지에 대해 사장님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다면 문구 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작 업체를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게 경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공장을 찾는 데에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이버 봉제 카페 회원가입도 하고 여러 사장님과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만져보고 선택하는 과정까지 정말 복잡하였습니다. 5주차에는 니어 멜로우 캐릭터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진로학기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니어 멜로우 캐릭터를 찾기 위해서 거의 40개가 넘는 캐릭터를 그렸는데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버렸었는데요. 이번 진로학기제 기간에는 무조건 완성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더욱 시간을 쏟아서 그렸습니다. 또 다이어리 커버색은 어떤 것으로 할지, 구성은 어떻게 짤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6주차에는 부산 일러스트 박람회에 가서 여러 문구 브랜드를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부산 해운대 바다 앞에 오렌지 바다라는 소품샵이 있는데요. 대표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렌지 바다 대표님은 소품샵 운영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이런 문구를 제작하는 작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완성시키지 못해서 정말 우울하였습니다. 무언가를 다 해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늘 오니까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6주차에 조금씩 쉬어가면서 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주차부터는 이어 멜로우 캐릭터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번은 실패를 겪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캐릭터 완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메모지도 만들고 주문을 했지만 색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모조리 버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9주차의 실패를 통해서 저는 무조건 인쇄소에 가서 먼저 인쇄를 한 후 직접 손으로 써보고 주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진 속 메모지는 제가 주문하기 전에 미리 인쇄소에 가서 직접 손으로 메모한 결과입니다. 10주차에는 멜로우 형태가 조금 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주차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미리 인쇄를 하고 직접 손으로 잘라보면서 고칠 점들을 찾았습니다. 11주차에는 저희 다이어리 속지와 커버 디자인이 끝나서 사장님께 주문을 넣은 날인데요. 사진 속 그림은 다이어리 앞뒤 그리고 속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저는 기본에 성실하고 싶은 60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모노칸과 빈 종이 그리고 마시멜로우가 들어간 큰 종이를 넣었고 커버에는 아기 멜로우와 엄마 멜로우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꽃동산을 그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이어리를 늦게 만들었는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랜 시간 계속 캐릭터를 그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계속 버렸고 속지에도 그 캐릭터를 넣고 싶었지만 넣을 수 없어서 계속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12주차에는 드디어 멜로우 캐릭터가 완성된 주였습니다. 완성된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저는 스티커를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도 만들고요. 그립톡 샘플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첨부하였는데요. 치 스티커 제작은 아이패드로 우선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걸 컴퓨터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로 다시 옮겨서 컴퓨터로 다시 그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색감을 넣고 칼선을 넣는데요. 여기 이 칼선 단계란 무엇이냐면 제가 제작 업체에게 이제 그것을 맡기게 되면은 칼선이라는 그 선을 기계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칼선이라고 해서 스티커 뜯기는 부분을 이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도화지에 그 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제작 업체에게 보내주고 일주일을 기다리면 이제 집에서 있는 동안 이제 그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많으면 하루에 11시간씩 스티커를 만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13주차에는 멜로우 엽서를 만드는 겸 멜로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포켓 안에 들어간 멜로우로 늘 함께 한다는 이어를 담아서 선물용 혹은 이제 서로에게 주기 좋게끔 2가지 색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추가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표일까지 저는 공식 홈페이지를 다듬는 일을 하였고요.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 결과물이 좀 좋지가 않아서 다시 재수정하고 주문하는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 스티커를 기다리고 있고 니어멜로우 공식 홈페이지를 꾸준하게 설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진로학기제가 끝나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일까지 마쳤습니다. 네,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족한 결과물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흰 테두리를 넣어서 다시 주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로는 화면으로 보는 색감과 실제 인쇄의 색감이 많이 달라서 느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소량으로 샘플을 먼저 제작을 하고 고치는 과정을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최종 결과물로 첫 번째 스티커는
이렇게 반짝이는 재질의 스티커 도안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사각형 멜로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티커이고요. 이거는 준비 중인 홈페이지입니다. 상표 등록과 저작권 관련 활동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 완료된 그립톡입니다.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쉽게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영상 촬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물이 진로에 활동될 방향으로는 앞으로 제가 만든 제품 그리고 니어멜로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생겼다는 점, 그래서 저는 입점을 하기 위해서 소품샵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저에게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12월 말에 정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의 실패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진로 학기제가 끝나고 앞으로 진로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를 구별하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내년에 이제 제가 졸업을 하면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원 프로그램에 맞춰서 일단 신청을 하고 부산 혹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저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찾고 이제 독립도 하고, 그리고 문구 제작을 담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문구 작가, 브이로그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많이 촬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내년 목표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소품샵 5곳에 입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년에는 일러스트 페어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제가 28이 되면 오브젝트에 입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리고 29살, 30이 되면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진로학기제를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졸업과 동시에 문구 작가 활동을 하는 게 목표이자 꿈이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캐릭터를 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번 학기 동안 정말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해냈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놓여진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우울했었지만, 실패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성장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